일이라고 하죠. 어제 새누리당이 81명의 2차 공천자 명단과 경선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친이계 핵심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구가 지역구가 이 전략지역으로 지정이 돼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신지호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어울리지도 않을 수 있는데 자, 우선 이번 전략 공천지 선정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떤 신지호라고 하는 정치인을 좀 물먹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선택을 공수위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신 의원 지역구 서울 도봉갑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전략 지역으로 선정된 어떤 본인의 무슨 귀책 사연은 없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없고요. 저희 이 도봉갑은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자갈밭이고 아주 험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북부에 위치되어 있는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고요. 전략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죠. 네.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기 이제 지역 뿌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 공천이라 하면은 낙하산으로 누굴 내려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뛰게 하겠다면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지금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한 달 놔두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네.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혹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 음주방송과 같은 그런 전력이 좀 흠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고요. 예. 또 유권자들의 심판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여론조사 수치라든가 모든 게 다 상당히 좋은데.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게 흉악모도 아니고 부도덕한 모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저한테 술을 권하고 그걸 나중에 뒤늦게 폭로함으로써 벌어진 어찌 보면 좀 그런 일인데 기소한 사람도 공천을 했어요. 기소당한 사람도. 일관된 잣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당에서 또는 공천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현역 하위 평가자 25% 탈락을 지금 선언했는데 그러면 그 25% 탈락자가 누군지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현역이 출마하면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당내 다른 경합자하고 이렇게 지금 현역 의원하고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야당 측 후보자랑 이쪽 후보자 누구를 찍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하위 5%를 추렸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3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만 한 번도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는가?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떨어진다면 합격점이 예를 들어서 90점이었는데 내가 85점을 맞았으니까 5점이 부족하고 떨어졌다. 이래야지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될 텐데요. 여론조사를 그렇게 3번이나 돌려놓고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않고 있다. 몇 사람만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의 의원들이 25% 탈락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여부도 지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여부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하던데. 그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어차피 공천 탈락되면 그게 불명예인데요. 그럼 그 공천 탈락이 불명예인데 공천 탈락하면서 그 근거도 확인 안 해주면 그게 근거를 확인해 주는 게 불명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탈락 자체가 엄청난 정치인에게는 불명예인데 그 불명예를 안기면서 왜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면 당사자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아주 왜 그런 기초적인 인간의 심리를 모르는지 어떻게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그리고 공수위가요 지금 이게 밀실 공천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한 것이다. 예. 그거를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략 공천지 결정이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받았다고 보는 근거는? 그 공천 심사 과정에서요. 예.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타 경합자와의 그 경쟁도 선호도 조사에도 다 압도적으로는 앞서고 그런데 네. 그런 지역을 이제 보류를 시켜놨다는 거죠. 저보다 이제 그 격차가 덜 나오는데도 이제 다른 후보 지역으로 확정을 져버렸는데, 네. 그 격차가 무척이나 크게 나는 저의 경우에는 그냥 보류 지역으로 분류를 해놨다가 결국은 또 이제 전략 지역으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객관적 수치에 의한 공천이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은 친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 같은 분은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어제 당내에서는 이재호 의원까지 치면은 이제 학살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호 의원 하나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지로 결정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경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탈락된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예. 그 멀쩡한 경쟁력 있는 현역이 있고 지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데도 굳이 이거 낙하산으로 누구를 내려 꽂겠다 한다는 것은 현역을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더 이상 기회가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공추위에서 관련 데이터를 저에게 떳떳이 공개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또 득표력도 높은 분을 데리고 오고 그런 분이 와서 저랑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저보다 훨씬 낫다. 그런 것도 입증된다면 전 깨끗이 물러나서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백의종군해서 뛰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경쟁력도 없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너는 나가라 하는 식이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략적 누구 죽이기 승복하기 어렵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제시해 달라라는 게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요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천 심사를 한 데이터를.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공천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소위 어떤 박심이 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부정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작용을 했고요. 그 작용을 친박들이 뭔가 이제 살릴 명단과 죽일 명단 이렇게 골라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탈락시키고 일일이 지시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직접 하진 않지만 예. 친박 내 핵심 그룹들이 그런 작업을 해서 공수위를 배후 조정했다고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정치 1번지 종로에 공천된 홍사덕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대구에 있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요. 네.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신선한 맛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신청한 조윤선 의원이라든가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이 특별히 저는 현재 여론조사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30여일 남으면 얼마든지 역전 가능한데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을 끄는 게 부산 사상구의 27살 여성 손수조 후보를 공천해서 지금 문재인 상고문과 대결을 하도록 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 입장에서. 그거는 이전에 일본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온 것 같습니다. 자민당의 거물급 정치인의 예. 20, 30대의 젊은 여성 후보를 갖다 붙여서 뭔가 제압해보고자 하는 건데, 예. 과연 이 경우에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큰 벽을 넘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산 사상구를
새누리당이 버린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세요? 분석도 나올 수 있죠. 버리는데 부담을 좀 적게 받으면서 버리는 카드가 선수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대거 탈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기회 같은 되는 측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4년 전에 비해서 당의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 희망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어저께 공천 발표에서 나왔듯이 서울 지역의 초선들 40대의 초선들을 대거 그냥 칼질을 했거든요. 네. 한참 이제 일할 나이고 뛸 나이인데 이런 40대 초선을 칼질하고 누구를 갖다 세운들 그게 얼마나 또 참신을 보이겠습니까? 네. 공천과 당 운영의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기존 세력과 어떤 단절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화합은 겉으로만 내건 명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이제 공천을 보니까 이거는 당을 어떤 특정 계파의 전유물로 만들겠다. 특정 계파의 전유물로 만들겠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낙천자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건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이고 집에서 쫓아내고요. 집에서 쫓아내고 나서 집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한테 너도 우리 식구다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누군가는 또 낙천이 되고 누군가는 공천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천 작업 과정이 부정적이고 밀실이고 비공개고 이렇다라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거는 4년 전의 공천도 참으로 문제 많은 공천이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공천도 오히려 4년 전에는요. 친이가 당의 주류였지만 친박 쪽 인사들도 몇 명이 들어가서 같이 공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 친박은 친박대로 나름대로 의사 표현하고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친박 1색이거든요. 공심위 자체가. 예, 네. 친이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심위는 더 어찌 보면은 외부와의 소통이 아니고 그냥 완전 먹통이에요. 네. 먹통. 불통을 넘어서 완전 먹통이고요. 무언가 결정을 내려놓고 설명도 안 해주고 설명을 들으려고 접촉하면 아예 피해버리고 전화 꺼버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공천 심사 과정이라는 걸 일일이 공개해가면서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당의 인사를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굵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개파가 어떻게 됐든 어떤 공심위원들이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사감을 어떻게 갖고 있던 간에 예. 그 굵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면은 잡음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3차례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들만 보고 있고 그럼 본인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지워버리고 네. 필요한 데이터만 부각을 시켜갖고 그거를 심사자료로 쓰는지 그거 누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공수에서 이제 데이터 공개를 안 하고 예. 또 이 지역에도 전혀 연고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그런 후보를 보내서 전략 지역이다 해서 그런 후보를 선정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요. 네. 이제 공천 탈락자들하고 이제 어제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상의를 해 나갈 텐데 이대로 이런 불의를 그냥 가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종의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모종의 결단과 정치적 행동이라는 건 무소속 연대라도 결성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신 의원께서 이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이제까지 소극적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박선영 의원님의 단식을 계기로 해서 천영훈 수석이 왔다 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고 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탈북자들이 제3국에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임시 여권이라 불리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자 하는 쪽으로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대응은 좀 아직 미온적입니다. 여야 대표 한 번도 그 현장에 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왔다 갔고요. 뭐 안철수 교수도 뭐 어저께 왔다 갔다 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한명숙 대표는요. 암만 바빠도 이런 데 와서 좀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한 중차대한 문제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정치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신지호 의원이었습니다. 앞서 대담에서 이 경합자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신지호 의원이 표현한 부분은 신 의원의 주장으로 여론조사 6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 검증된 공개된 결과가 아님을 참고적으로 밝혀드립니다.